여기 대손색 공제라고 되어 있는 거 152페이지입니다. 자, 보시죠, 여러분들. 이거는 그림으로 이해를 좀 도와볼게요. 그림으로. 화면 좀. 이거 좀 날짜 좀 바꾸겠습니다. 죄송. 2024, 2024, 2025, 2025, 2025, 2026, 2026. 오케이. 자고로 나중에 세무이급 올라가실 분들은 요 필히 알고 계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우리 회계 1급은 그냥 딱 말문제 용도로만 내지 얘를 실기로 내진 않아요. 말문제로 최근에 몇 번 많이 내가지고요. 자, 보세요. 자, 내가 2024년 2월 5일 날 외상으로 물건을 10,000원에 판 거예요. 그림으로 이해를 도와볼 그림, 일단 말로 나오지만 말로 설명하면 좀 어렵게 돼, 그림으로. 자, 10,000원에 판 거예요. 근데 우리가 10,000원에 팔면 부가가치세 1,000원도 못 받은 거죠, 일단. 그래서 여기. 그래서 내가 외상으로 10,000원에 팔았다라는 건 요 당시에 내가 채권은 11,000원 있다라는 뜻이에요.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여기까지 되셨어요? 11,000원. 이렇게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상대방한테 받아서 내야 되잖아요. 근데 외상으로 팔면 상대방한테 못 받았죠? 그럼 매출액 낼까요, 안 낼까요? 내야 돼요. 맞죠?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상대방한테 받았든 안 받았든 무조건 내야 됩니다. 왜냐면 상대방한테 만약 10년 동안 안 받았다고 10년 동안 안 내면 나라는 세금이 손실이 발생해버려요. 그래서 외상으로 팔아도 일단 내 돈으로 내고 상대방한테 받으면 먹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때 11,000원이니까 이때 부가가치세가 이때 매출세액이 1,000원 있는 거잖아요. 맞죠? 매출세액이 1,000원 있는 거죠. 공급가액 10,000원에 매출세액 1,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채권이 총 11,000원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내가 일단 24년 4월 25일, 왜냐면 예정신고 기간이니까, 그래서 4월 25일 날 1,000원을 납부 일단 한 거예요. 상대방한테 받을 줄 알고. 되세요? 세금은 일단 1,000원만 내야지 11,000원 내면 어떡해요? 맞죠? 세금 내는 거. 자, 근데 어떻게 됐냐면 2025년 3월 5일 날 이때 11,000원을 상대방이 띄어 먹어버린 거예요. 대손. 맞죠? 11,000원 못 받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나는 이 매출세액을 납부하면 돼야 안 돼요? 이때 납부한 이유는 뭐예요? 상대방한테 받을 줄 알고 냈단 말이에요. 맞죠? 받을 줄 알고 냈는데 상대방이 띄어 먹은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여러분들? 그럼 화면 보시면 그럼 우리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 공제를 빼면 납부세액이다라고 이제 풀렀으면 납부세액이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만약에 대손이 된 거예요. 대손이 되면 납부를 하지 말아서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했죠.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손이 되면 당연히 우리가 납부세액이 줄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우리가 납부세액을 줄여야 되는데 항상 요 대손세 공제라는 건 항상 매출세액에서 뭔가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납부세액이 줄어들려면 매출세액이 줄어야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우리가 대손이 되면 당초에 냈던 매출세액에서 차감을 해줘요. 이 대신에 1,000원을 까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1,000원을 차감하는데 외워주실 게 이 대손된 세액이 1,000원이잖아요. 대손된 세액. 못 받은 세액을 우리가 대손세액이다라고 해요.
못 받은 대손세액은 낼 세금에서 빼주는 거예요. 빼주는 거. 이걸 대손세 공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대손세 공제? 못 받은 세액, 대손된 세액만큼을 매출세액에서 빼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외워주실게. 이 대손세 공제는 예정신고 때 안 해줘요. 예정신고 때 안 해주고 확정신고로 미뤄서 해줘요. 알죠? 그래서 이거 말문제 좀 대비하시고. 자, 근데 상대방이 기적적으로 갚았대요. 그냥 받아들여줘요. 우리 시험에 내니까. 자, 상대방이 기적적으로 갚았대. 11,000원. 맞죠? 그럼 내려가야 되니까 납부세액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요. 그럼 매출세액이 올라가야죠. 그래서 얘는 매출세액에 1,000원을 가산한다라고 회수하면 시험에 이거 보고 물어봐요. 여러분 시험에서. 알죠? 대손되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대손이 되면 내가 납부할 세금이 줄어야 되잖아요. 줄이니까 매출세에서 빼는 거예요. 알죠? 근데 다시 대손세 공제받았던 걸 회수한 거예요. 그럼 회수하면 다시 토해내야 되잖아요. 토해낸다라는 그만큼 매출세액이 플러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알죠? 요거 가지고 보고 장난 많이 쳤어요. 시험에서. 되세요? 요거? 자, 넘어갈게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까지만 대비. 거기까지만 마치겠습니다. 이거 무시하시고. 자, 그 다음 대손세 공제 요거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회계 있죠? 회계. 우리가 회계에서는 대손이 되면 어떻게 못 받게 됐든 무조건 인정해줘요. 회계는 못 받게 되면. 근데 세법은요. 이렇게 대손세 공제를 해주게 되면 세금이 줄잖아요. 세금이 주니까 법에서 이러이러한 요건을 만족해야지만 납부할 세금에서 빼줄 거야 라는 요건이 있어요. 아셨죠? 그걸 외워주셔야 돼요. 여기. 자, 보실게요. 뭐냐면 자, 요건이 채무자 있죠.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사망하거나 실종됐대요. 맞죠? 그럼 당연히 이건 못 받게 되는 게 맞죠. 명확하게. 그래서 상대방이 야 부활할 수도 있잖아. 그럼 그 다음에 여기요. 시험에 했던 거. 자, 여러분 우리 부도 있죠. 부도. 우리 어음의 부도 기억나세요? 어음의 부도는 망한 거, 지급을 거절당한 거. 그렇죠. 지급을 거절당한 거. 그래서 지급을 거절당한 어음을 부도어음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지급을 거절당하면 일단 6개월 동안 상대방 찾아가서 때려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가서 막 쑤셔도 보고, 그렇죠. 좀 묻어도 보고, 그렇죠. 그랬는데도 안 줘. 그러면 세법에서 그래. 야 그렇게 많이 때려도 보고 묻어도 보고 그랬는데 안 준다고? 그럼 넌 노력을 다했으니까 대손세 공제해줄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돼요. 이거 시험에 3개월로 냈던 적이 있어요. 6개월 경과, 암기. 자, 단 또 이것도 시험에 저당권이 뭐냐면 내가 담보를 잡아놨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했어요. 근데 상대방한테 담보 잡았대? 그럼 담보 잡았으면 그 담보 잡은 걸 법원에 경매 신청해서 팔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수할 수 있으니까 여기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은 대손세 공제 안 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다 냈던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자,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 설명해 볼게요. 자, 들어보실게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아세요?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 좀 유식한 용어 좀 써봤어요. 뭐냐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가지고 1,000만 원 빌려줘. 1,000만 원. 1,000만 원 빌려줬는데 제가 돈 달라고 한 8년 동안 안 한 거예요. 둘 다 잊어버리고 있겠죠, 여러분들? 맞죠? 근데 제가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8년 뒤 여러분들 전화해가지고 야, 8년 전에 1,000만 원 빌려준 거 안 갚니? 너 소송 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걸어봐. 해서 내가 걸었어, 법원에. 근데 법원에서 신의는 지켜야 된다. 1,000만 원을 빌려갔으면 갚아야 돼, 갚아. 이러는 거예요. 그거 무섭잖아요.
맞죠? 그래서 소멸시효가 뭐냐면 우리가 가끔씩 뉴스 보시면 이런 말이 있죠.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어요. 살인을 했는데 잘 도망 다녔어. 몇 년 동안. 도망 다녀가지고 경찰이 못 잡은 거예요. 못 잡다 보니까 뉴스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요 새끼를 이제 더 이상 체포할 수 없다. 이런 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보시는구나. 그래서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권을 띄어먹혔다라는 게 권자가 권리의 권자죠. 그럼 권리가 있으면 행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를 하지 않죠. 행사를 하지 않으면 법에서 그 권리를 소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거 민법상 용어예요. 민법상 용어. 이해되세요? 그러면 제가 8년 동안 여러분한테 돈 달라고 안 했잖아요. 그럼 너는 받을 의지가 없으니까, 예, 너의 권리를 소멸시켜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법에서.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게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법에서 못 받게 한 거니까 전 대손이 된 게 맞는 거예요. 아이오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공부하고 계시는구나, 민법.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중소기업 있죠? 우리, 자, 들어보세요. 우리 세법은요, 말로 한 외상 되게 싫어해요. 왜일까요, 세법은? 세금 줄여주잖아요. 대손세 공제면 세금을 줄여주기 때문에 확실하게 상대방한테 언제까지 받겠다라는 증이 있어야 된다는 어음 같은 거, 수표 같은 거. 맞죠? 근데 말로 한 외상은 세무서에서 확인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안 해주려고 해요, 잘. 근데 중소기업은 해줘요. 뭐냐면, 들어보세요. 그럼 중소기업은 회수 능력이 떨어져요, 뛰어나요? 떨어져요. 맞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중소기업이고 현대차한테 납품한 거예요. 현대차한테 저 어음 좀 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현대차가 외상으로 하면 안 될까? 저기 어음 좀 주세요. 그래, 나랑 거래를 끊자. 죄송합니다. 외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중소기업은요, 상대방 채무자가 뭐 사망했거나 파산했거나 이런 사유가 없어요. 없는데 그냥 여기 보시면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은 말로 한 외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2년 이상 경과하면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없어도 채무자가 뭐 사망했거나 이런 거 없어. 1번, 2번, 3번 해당이 안 돼. 근데 내가 중소기업이야. 근데 2년 이상 경과했어요. 그럼 그냥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게요? 계속 안 받는 거니까 법에서요, 법에서. 예. 이거요? 법에서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 제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예. 자, 다만 여러분 조심하실 게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게 특수관계자는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중소기업의 상대방이 특수관계자야. 당연히 안 돼. 짜고 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특수관계자는 안 된다. X.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은 뭐냐면 이거예요.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났대요. 근데 30만 원 이하의 채권이래.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10만 원 빌려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6개월이 지나도록 안 갚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받아가지고 전화기로 어떻게 했냐면 나 10만 원 안 갚어? 찾아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던가 그러는 거예요. 오던가. 제주도에 산다는 건 뭐예요? 비행기 타고 오려고? 설마 10만 원 받으려고? 이렇게. 그래서 회수기일이 6개월도 지났고 30만 원 이하의 소액 채권이래요. 그럼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얘도 대손세 공제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공제기간 요건, 요것만 해보세요, 여러분들. 10년만, 10년, 10년. 자, 들어보실게요. 뭐냐면 너무 오래된 채권은 안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2008년도에 상대방한테 외상으로 팔았어요, 물건을. 그죠? 근데 2024년도에 사망한 거예요. 그럼 안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이내에는 요 위에 있는 이런 사유도 여기 파산, 사망, 아셨죠?
자, 그리고 요거 확정 신고 때 가능하다라는 것도 암기. 자, 일단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3교시 시간이 안 좋아요. 그럼 세법 포기하시면 안 돼요. 보니까 세법 포기하신 것 같은데. 자,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 좀 낼게요. 여러분, 유인물 피시고 유인물. 안 되겠어. 직접 내야 되겠어.